네, 무릎탁도사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오늘은 집에서 무릎 탁 칩니다. 어떻게 실장님은 비 피해 없으시죠? 네, 저는 여의도 살고 있는데 네. 피해가 없습니다만은 예. 진짜 이 아비규환 또 음. 생명도 잃고 아주 슬픔에 차인 그 유족들 위로하면서 네. 정부에서 빨리 복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요. 그 얘기 했으니까 이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저께 퇴근해서 자택에서 전화로 그러니까 뭐 그 지시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두고 네네. 논란인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 사실은 외국을 나가시거나 대통령이 어디 계시는 곳이 상황실이다. 음. 라고 얘기한 것은 옳은 얘기입니다. 네. 저도 대통령을 모셔봤지만은 대통령이 움직이시면 모든 게 같이 움직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국민들의 정서는 대통령께서 상황실에 나오셔서 또는 현장에서 지휘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좀 기분이 상한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예.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퇴근할 때 벌써 아파트가 저지대 잠기더라. 네. 그걸 보시고 과연 왜 집으로 가셨는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는 대통령 공관이 아직 입주를 못하고 계시니까 네. 그러한 얘기가 나왔지만은 무언가 불안한 국민들의 이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빨리 공관에 가셔서 제대로勤務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같습니다. 그러면 그저께 밤 같은 경우는 뭐 좀 퇴근길에서 하더라도 침수되는 장면을 봤으면 차를 돌려가지고 그 상황실에서 좀 진두지휘를 했으면 이런 논란이 안 불거지는 거 아닌가요? 제 말씀이 지금 그 말씀이에요. 예. 그걸 보고 왜 집으로 가시냐 이거죠. 음. 그래서 저는 이 비서실이나 경호처가 대통령을 잘 못 모신다. 아하.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대통령이 어떻게 뭐 모든 삼라만상을 다 판단 다 잘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실이 있는 거고 경호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실장님께서 인적 개편의 필요성을 상당히 이제 강하게 강조하신 바가 있었고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일단 사퇴를 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실 개편 이야기는 아직은 전혀 안 나오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쇄신이 이루어질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이번에 대통령께서 이 휴가에서 복귀하면서 사실상 맨손 복귀를 하셨거든요. 아, 맨손 복귀입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 날 이 소위 약식 회견에서 그래도 좀 미세한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적 쇄신을 하실 것이다 라고 아직도 기대를 하고 있고 박순애 장관이 물러간 것은 언발의 오줌도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조호영 비대위원장이 어제 말씀하시기를 대통령실 개편도 기다린다. 만약에 하지 않으면 당에서 얘기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국민이 바라는 또 정치권에서 바라는 또 심지어 국민의힘에서도 바라는 그런 인적 개편은 있을 것이고 네. 저는 교육부 장관이 물러가니까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측근이지만 예. 물러가게 하면은 국민이 감동할 것이다.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필요한 이상민 장관이 측근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내치워야 됩니다. 저도 김대중 대통령의 최측근 아니었어요? 예. 저도 6번 잘렸습니다. 아, 잠깐만요. 6번씩이나 잘리셨던가요? 그렇죠. 어떻게 됐든 6번 나갔고 7번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도 박지원이 실세 아니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건 좀 인사는 단호하게 해줘야 됩니다. 국민이 감동할 수 있게끔 저렇게 측근이지만은 경찰국 독립에 대해서 국민적 반대가 있었고 31년 전으로 돌아갔다. 네.
이런 국민의 의구심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경찰국은 신설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장관을 바꿔주는 것도 하나의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경찰국 말씀하셨으니까 그 경찰국장 김순호 치안감 있잖아요. 이른바 뿌락지 그 의혹이 불거진 건 어떻게 보세요, 실장님은? 글쎄요, 그 문제는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은 어떻게 됐든 그러한 무리수를 두니까 계속 무리수가 나오잖아요. 그래,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금 아직도 지금 공석인 상태고 교육부 장관 사퇴했으니까 공석이고 여기에다가 공정거래위원장 그리고 또 만약에 행안부 장관까지 만약에 사퇴를 시키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거 되게 큰 부담 아니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왜 부담입니까? 국회가 정상화되는데 지금까지는 국회 개원이 안 돼가지고 인사청문회가 문제가 있었지만은 네. 이제 국회가 정상화됐지 않습니까? 또 국민의힘도 비대위 체제로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런다고 해서 귀찮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교육부 장관, 복지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검찰총장 다 공석 아니에요. 네.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내일 모레 100일인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그 이른바 윤핵관 가운데 한 분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당내 분란 그리고 무차별적인 비판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의 성향 이런 걸 꼽던데 이런 시각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이철규 의원이 저랑 경찰에 있을 때부터 진짜 형제처럼 가까운 친구입니다. 아, 예. 그렇지만은 윤핵관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걸 듣고 네. 아하 이 사람들이 또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하락에 기여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요? 그 말이 됩니까 그게? 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예. 국민을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윤핵관들이 그러한 말씀을 하면은 네. 국민은 누구한테 화가 나겠어요? 대통령한테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지도가 떨어지죠. 그런 지지도 하락 기여를 하지 말라.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으로 좀 넘어가겠는데 일단 그 실장님께서 예측하시길 이준석, 유승민, 오세훈 이런 분들이 그 모여서 신당을 창당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어제 이준석 대표는 신당 창당 안 합니다라고 못을 박았거든요. 예측이 틀리신 거죠?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요즘은 네. 하지 않는다 하면은 약속을 지켜야 되는 세상인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신당 창당할 필요 없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계속 저항할 것이다. 국민 속에 들어가서 총을 이제 용산을 향해서 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조성해 나가고 윤핵관들이 친윤 시스템으로 당을 운영하면서 공천 학살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은 내년, 내후년에는 신당 창당이 될 것이다 했지. 그러면 지금 당장 안 합니다. 시점이 그러니까 2024년 총선 직전 이렇게 지금 전망하셨던 그렇죠. 겁니까? 예. 아, 예. 그럼 틀린 건 아니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 그럼 그때 오세훈 시장도 진짜로 합류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오세훈 시장은 명실공히 지금 대권 후보, 잠재 후보로서 잠룡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를 보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탑으로 올라섰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황태자 노릇을 한다고 하면은 오세훈 시장도 상당히 고민스러울 거다. 그렇게 저는 얘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조금 전에 했던 말씀 중에 2024년 총선 때 그러면 친윤계가 중심이 돼서 공천 학살이 있을 거라고 전망하시는 겁니까?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정치 역사를 보면은 늘 그 대선 후에 그런 대통령 중심으로 당이 개편돼 가지고 그러한 학살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 역사의 반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어떤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준석 당대표에게 한번 만나자 어떤 설득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냥 내부 청질한 대표가 없으니까 당이 잘 된다. 이런 거 보면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누가 당대표가 되든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십시오. 예. 지금 우리나라 이 정당 시스템이라는 게 인물 중심으로 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집권 여당은 항상 all the president man, 전부 대통령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준석계로 활동하던 상당한 유수의 국민의힘 간부들도 다 귀순하잖아요. 네, 귀순. 귀순이란. 예, 알겠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제 어느 정도로 이제 추스를지가 관심사인데 일단 그 첫 번째 과제는 비대위 활동 기간을 언제까지 설정해서 전당대회 시점을 언제로 조율하느냐 이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한 것은 솔직히 예. 국민한테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호. 그래요? 저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그래도 예. 제일 좋은 분을 국민의힘이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 높이 평가합니다. 어떤 점에서요? 그리고 주호영 의원이 이렇게 정치를 하시는 건 저랑도 같이 해보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그 바른 말을 잘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지금 현재 70%가 넘는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을 부정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세 사람이 앉아 있으면 두 사람이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민심을 잘 읽어서 대통령에게 가감첨삭 없이 말씀드리고 충고를 해서 받아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실 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제1성으로 윤핵관 안 된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인적 개편하지 않으면은 말하겠다. 이런 것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할 일이지. 네. 전당대 준비하고 뭐 언제 하고 그것은 자기들끼리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은 없고 자기들끼리 힘자랑하는 당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디테일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협의해서 할 일이고 국민은 바로 그거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제, 물가 세계에서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네. 하나 다행인 것은 그래도 저는 지금 현재의 내각 중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하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보십시오. 박진 중국 왕이 네. 외교부 장관 회담에서 할 말 다 했잖아요. 네. 그리고 상당히 그 이해를 높였더라고요. 예를 들면 사드 문제나 칩4 북한 문제 심지어 한한령 해제라 이런 것을 다 짚었고 왕이도 상당한 우리에게 그 얘기도 했지만은 네. 그 많은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오더라고요. 이런 것이 지금 여당이 할 일이고 정부가 할 일이지. 그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뭐 전당대회 언제 하는 건 국민 관심 없어요. 그러면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국민의힘의 힘의 축이 권성동 원내대표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쪽으로 더 쏠릴 거다 이렇게 보세요? 당연히 가야죠. 당연히 가지 않으면은 진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요. 집권 여당이 어려워지면 자기들만 어려워지면 좋은데 예. 국민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 대통령이 보십시오. 집권 여당에서 제대로 대통령에게 민심의 변화를 보고하고 말씀드리고 충고를 했다 하면은 24% 내려가고 부정적 평가가 70%가 넘는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어제 그 당권 도전을 뭐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을 했던데요. 어떻게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그건 해봐야 알죠. 당권 도전은 항상 많이 하는 거예요. 하고 조금 싸움도 하고 하지만은 그런 것은 별 문제 없다 이거죠. 저는. 그래요. 일전에 어대명이 아니라 확대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그렇죠. 권역의 제가 확대명 처음 얘기했는데 확대명 되잖아요. 두 권역의 그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보면 이 추세로 그냥 갈 거라고 보시는 거죠? 이 추세로 가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최고위원들이 8명 지금 경선에 올라와서 5분 선출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호남이라 해서 아니라 민주당의 뿌리는 광주입니다. 호남입니다. 그런데 유일한 호남 출신 최고위원 송갑석 의원이 굉장히 지금 어렵더라고요. 나는 이재명 당대표 후보도 우리 민주당원들도 대의원들도 권리당원들도 좀 호남을 그래도 살려야 된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었습니다.